화성에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전쟁의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화성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전투 경험과 또 축성술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조선시대 최고의 성곽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춘 성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가 한양과 같은 수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국경에 가까운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최첨단 요새를 만들었던 것일까?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정조가 이 화성에 왔을 때 군사를 지휘했던 자리입니다. 정조는 재위기관 중 무려 13번이나 이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200년 전 이 정조의 행보를 통해서 전투 요새로 만들어진 이 화성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은 여러 폭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행렬. 정조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그림엔 한양에서 화성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이고 화성에서 치러진 크고 작은 행사들까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그중엔 군사훈련도 포함돼 있었다. 이 그림은 서장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을 이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휘본부인 서장대의 중앙에는 정조가 앉아 있었고 서장대 주위론 정조의 친위부대 2,700명이 배치됐다. 왕의 지방행차에 이 같은 군사훈련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정조가 자신의 정치, 군사적인 권위를 널리 펼쳐 보이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훈련엔 성벽 주위에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추가로 더 배치됐고 화성 성내의 집집마다에선 횃불을 밝혀 훈련에 동참했었다고 한다. 화성에서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주력을 이룬 것은 장용영의 군사였다. 장용영은 정조 12년에 만든 장용위에서 비롯된 조직으로 젊고 무예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조의 친위부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정조 17년, 장용영은 다시 조직을 개편해서 내영과 외영으로 나뉘는데 그중 내영이 수도를, 외영은 화성의 방어를 담당하게 된다. 이 화성에 주둔한 그 주둔군들의 그런 그 훈련이 정조시대에 이루어진 무예도보 통지, 또 병학통, 이러한 군사교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조시대의 군사력은 상당한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이 이 장용영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용영은 기본적으로 외영이 주인이고 내영은 부용, 즉 부속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듯이 장용영 체제는 외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조는 적어도 도성 이상으로 화성을 중시하였고 수도 방어 체제 또한 화성 중심 체계로 옮겨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조의 이 같은 뜻은 곧 장용영 외영제의 강화로 이어졌고 이로써 장용영 외영은 정조대 최대 군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수비 당시 장용영 외영의 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성벽 주위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표석은 그 화성의 그 방이 경계 그 표석으로 이쪽은 팔다리 전부에 중부에 그 꼬리 부분이고 이쪽은 창룡이 그 전부에 머리 부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남쪽 경계를 얘기하는 곳이고 이쪽은 동쪽 경계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분되는 경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석을 경계로 수비 범위가 나눠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계석은 모두 2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근거로 화성의 수비 체계를 살펴보자. 먼저 성둘레는 사대문을 중심으로 4등분하여 장락 전위와 후위, 그리고 좌위와 우위가 담당했다. 행궁을 중심으로 하는 성내부는 장락 중위의 몫이었다. 각각의 장락위는 635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었고 유사시엔 화성 수비를 담당하는 만여 명의 성정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도록 했다. 병력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비병력이지만 실제 전투가 일어난다든가 전투 훈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성을 지키는 주병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정군은 국왕을 방비하고 호위하는 친위군적인 그러한 병력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실제 국방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여 명의 성정군은 수원 주위의 5개 고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성정군과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외영을 포함하는 화성의 수비병력은 당시 조선군 최대 규모의 군영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정조가 수원에 군사력을 집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 강화, 남한 산성과 더불어 송도와 수원이 새로운 수도 방위의 거점으로 부각된다. 그 중에서도 정조는 유독 수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수원은 수도 서울과 소위 충청, 경상, 전라도의 그 연결망에서 중간 지점에 위치되어 있고 아주 그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그 외적이나 또는 남쪽의 어떠한 그 반란 세력이나 이런 것이 진압할 수 있는데 또 연결을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심적인 그러한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국시대 이래에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상당히 중요시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조는 수도로 가는 길목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군사적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이 같은 정조의 의도는 그가 화성으로 행차할 때면 늘 군복을 입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화성의 군사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정조의 내심은 이곳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조선 최대의 군영을 이곳에 주둔시켰으며 화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되게 이 화성 신도시의 건설과 또 화성 성곽의 이 축성 과정 속에서 자기의 정치력이 가장 원숙했던 어떤 시기를 반영한 것이고 또 이런 것 실적으로 정조가 별세할 때까지 서거할 때까지 이러한 그 자기의 이 정치력 개혁 정치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런 거점으로서 이 화성을 많이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말로 화성이야말로 정조가 가장 그 믿을 수가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 정치 도시이고 또 군사적인 도시이고